면접을 앞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강의 면접 디데이 30 강사 이원경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30일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쁘게 웃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미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두 번째 현대, 그리고 세 번째 SK 하이닉스, 네 번째 포스코, 이렇게 4개의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텝 1에서는요. 우리가 서류 전형이라고 말하는 입사 지원서랑 이력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그런 스텝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지나게 되면 각 기업에 맞는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직무, 그리고 실무, 전공, 역량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스텝 2가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1차 면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내 인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내 주의에 관련된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제가 디데이 30이라고 정한 이유는 실제로 서류 전형이 지나고 인적성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까지는 거의 30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지만, 인적성이 끝나고 스텝 2와 3를 준비하는 이 기간은 대체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디데이 30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과 인적성을 지나고 나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실무, 역량 면접, 그리고 여기 안에는 PT와 토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내가 같이 일할, 필드에서 일할 팀장, 부장, 차장급의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회사에서 얼마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성면접입니다.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잘 만날 수 없는 임원급, 그리고 대표이사, 그런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거고요. 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폭이 매우 넓고요. 나에 관련된 거, 나의 친구에 관련된 거, 나의 가족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 한 80%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량 면접보다는 인성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 기업에서는 인성 면접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교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을 앞둔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요. 그리고 첨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제가 스펙이 좋지 않은데 서류 전형을 패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류 전형을 앞두고는 취업 준비생이 되는 거고요. 취업 컨설턴트나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접을 앞둔 면접자가 되는 건데요. 취준생과 면접자 때 우리 해야 되는 고민들이 달라야 될 게 분명한데, 이때도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제 스펙이 부족한데 제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져 있을 그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라는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소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넘고 나면은 그 역할은 끝난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고요. 스펙 안에 있는 이야기 말고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나랑 스펙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나의 무기로 이미지를 선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미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182에 73kg입니다. 학벌, 학과, 학번 같고요. 토익 토스 점수도 같고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친구들 중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호감이 가십니까?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세 번째 친구처럼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처럼 젠틀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네 개의 이미지는 소지섭입니다. 소지섭 같은 경우에는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매우 다른 스타로 유명한데요. 입금 전 같은 경우에는 팬도 소지섭 팬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난해한 패션을 고수를 하고 입금 후에는 젠틀한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런 스타입니다. 이 네 개의 사진으로 이미지의 중요성을 한번 보게 됐고요. 그리고 0.13초와 40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초 같은 경우에는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7초 이상을 넘지 않고요. 0.13초 안에 내가 호감을 결정하고 비호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호감이라는 이미지가 찍혔다고 한다면 40시간이 지나야만 내가 호감이라는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할 때 우리가 대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비호감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찍혔다고 한다면 40시간이 지나야만 호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내 본질을 바탕으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점은 최대한 높이고 단점은 낮추는 그런 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고요. 면접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에게는 나는 이 회사에게 맞는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그리고 면접관에게는 이 친구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 면접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메러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러비안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에 관련돼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55%고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표정과 자세, 동작, 용모, 복장 이런 것들을 바로 시각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의 목소리, 발성 이런 부분이 바로 38% 청각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친구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접 답변의 구성 이거는 언어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건데 고작 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요소가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바로 비언어적인 것에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취업 포털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모 많이 미쳐요. 그리고 보통 미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95.2%. 그리고 넘겨서 자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인상과 외모 둘 중에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는 차트인데요.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8%고요. 인상과 외모 모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35%입니다. 결국에는 인상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93.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은 자 미소, 그리고 표정, 그리고 인사, 태도, 복장, 차림새, 차분한 태도 모두 다 어떤 거죠? 보여지는 비언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미소와 밝은 표정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죠? 태연입니다. 웃는 모습이 예쁜가요? 약간 찡그리고 있는 인상인데 실제로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는
다른 사람까지 기분을 좋게 만들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은지인데요. 예쁘게 웃고 있나요? 이것도 앞에 사진처럼 매우 찡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환하게 웃을 때는 이렇게나 이쁘지요. 제가 준비한 사진은 김세정인데요. 김세정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9월 브랜드 평판 1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스타입니다.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계속 다 웃고 있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눈썹과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우리는 복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를 따라서 복이 내려오는 길이 되는 거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복이 담겨지는 그릇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스마일 라인이라고 합니다. 복이 내려와서 만약에 밑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한다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고 한다면 복이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일 라인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입꼬리가 처져 보이면 우울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복이 다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마일 라인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스마일 라인 같은 경우에는 눈은 아래로 처지고 그 다음에 입은 위로 올라가게 얼굴 자체가 동그라미가 된다는 느낌으로 웃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가 웃을 때 눈과 입, 코 모두 다 찡그리는 것처럼 모두 다 활짝 찡그리면서 웃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인 입술을 U자가 될 수 있도록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로 친구들과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내 입꼬리에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리를 귀에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실 때 다른 친구들이 답변을 할 때에도 스마일 라인, 이 라인을 유지한 그 상태로 그대로 웃으시고 눈도 함께 웃어주시면 상대방에게 그리고 면접관에게 조금 더 호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면 근육 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캠프를 진행할 때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계속 웃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계속 웃다 보면 경련이 일어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 진행 전에 근육 스트레칭을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얼굴 근육들은 80가지가 되고요. 그 80가지의 그 근육으로 7,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는 7가지의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7가지가 잘 스트레칭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환하게 웃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쓰는 근육들을 이렇게 예쁜 근육들을 쓸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많이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얼굴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이고 매력적인 얼굴을 만드는 방법,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썹, 눈동자, 입, 그리고 혀, 턱 이렇게 모두 많은데 실제로 면접을 진행할 때 있어서 면접관들 앞에 그리고 대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 안에 혀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 다물고 혀를 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혀를 딱 꺼주고 이 전체를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혀를 깨물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얼굴 전체로는 얼굴을 제일 작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얼굴을 제일 크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근육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면접 30일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 노트를 만들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지원서를 넣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내가 낸 이력서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기출문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산업, 기업 그리고 나의 직무에 대해서 이런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셨을 텐데요. 내가 낸 이 기업에 제출한 자소서와 이력서를 이렇게
질문을 뽑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토익 점수가 낮다. 그건 나에게 핸디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이 낮다. 왜 학점이 낮은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소서와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 노트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D-Day 20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